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21일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0.20%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9.5원 하락하면서 3개월 만에 1,17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라인 자산운용 사태에 따른 사모펀드 시장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매사들은 사모펀드 운용 사태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 요구 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중 무역 분쟁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은조사국이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영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재편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사용량이 줄어든 가운데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약진을 이어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이분들과 함께 보시죠. 최영성 전문가, 강영균 전문가 자리해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시장을요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싸 소식입니다. 자, 한 증권사에서요 2020년이 되면 이 5G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 대비해서 758%까지 폭증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5G 스마트폰의 확산 속도가요 5G 통신망 구축보다 더 빠를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인데요. 통신장비, 스마트폰 업종의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부품주에 대한 관심 조금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이어서 인아싸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유통주 참 말이 많습니다. 유통주와 관련해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오늘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온라인 유통시장 조금 더 확대돼가고 있고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손가락 한 번이면요. 새벽에 배송이 오기도 하고요. 다음 날 물건이 떡하니 자리 잡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유통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서일까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속에서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성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의점은 그래도 양호한 성장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편의점의 경우 다양한 상품 개발 등으로 이익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다만 대형마트들은 기존 점포들의 성장이 주춤하면서 대체로 침체에 빠진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희비가 엇갈린 유통주, 이 종목별로 꼼꼼한 투자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아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앞불싸, 우리 주식시장을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 모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아싸 소식 보시도록 하시죠. 오늘장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양시장 빨간불을 켜냈긴 했는데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이 상승장이 맞았나?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적었기 때문이죠.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0.5% 이상 오른 종목들도 사실 많진 않았고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만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상승장을 이끈 건 사실 개인이었는데요. 오늘장 그렇게 쉽게 플러스권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었던 오늘의 모습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아싸 소식은 증권주 가지고 왔습니다. 증권 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4분기에도 사실 뚜렷한 기대감을 우리가 기대해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3분기 실적이 평이한 수준으로 회귀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이달 이후 금리 상황이 4분기 실적의 부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요. 증권 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은 악화되고 있다라는 움직임 감지가 됐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보시도록 하시죠. 오늘장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보시도록 하시죠.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보시도록 하시죠.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보시도록 하시죠.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보시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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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아싸인싸 소식 잘 들었습니다. 내년이죠. 2020년에는 스마트폰 부품주 시대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또 5G 시장의 성장도 전망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희비가 엇갈리는 유통주, 지능별 마트, 하지만 편의점은 뜬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좀 재미있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수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하락 종목은 2배 이상 급증한다는 소식과 증권주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가님들은 과연 어디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균 전문가님, 눈여겨보신 이슈가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이슈는 5G, 스마트폰 부품 주제 시대, 5G 시장 폭발적 성장 전망이라는 이슈에 좀 주목해 봤는데요. 저희가 계속 그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상반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그 업종들이 디스플레이라든지 5G라든지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뭐 증명하다시피 보면은 OLED 시장도 많이 성장했고요. IT 업종들이 많이 성장하면서 최근에 보여줬던 그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라든지 그 세경 하이테크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저희 최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많이 올라갔죠. 그것처럼 뭐 이제 그 폴더폰에 관련된 종목들, 그런 부품주라든지 그리고 KH 바텍이라든지 그런 앞으로 이제 미래의 성장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최근의 모습 보면 5G 관련주들이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몰리면서 조금씩 이제 기지개를 피려고 합니다만 이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조정 구간을 거쳐서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5G 시대는 이제 예전에 2G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되게 크게 센세이션했던 그런 세대가 다시 한번 도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5G가 되게 되면 지금까지의 통신 처리 속도에 거의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그런 속도가 발생됨에 인해서 지금까지 조금 기술력은 됐지만 뭔가 부족해서 크게 성장하지 못했던 IT 산업 중에서 뭐 AI라든지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그게 같이 5G와 그렇게 같이 맞물려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진짜 5G의 거의 시대가 아닐까라고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쪽을 지금으로서도 계속 바라보시면서 지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거기서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이렇게 그 매수를 하신다면은 내년에는 더 큰 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이 성장을 하면서 또 내년에는 5G 시대도 분명히 더 강하게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옥석가리기가 필요하고 내년에 갈 거니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영돈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러 이슈 중에서 주목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인싸와 아싸의 좀 이렇게 중간 달에 좀 걸쳐 있는 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희비가 엇갈린 유통주, 지능별 마트, 뜨는별 편의점이라는 뉴스에 일단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이마트 주가가 오랜만에 8%대에 대한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마트가 기존에 있는 점포 자체를 지금 자산 유동화를 통해 가지고 정리가 됐다라는 소식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이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산 유동화라는 부분들은 영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비영업적인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과연 유통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영업에 대한 내용들을 봤었을 때 과연 언제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이후에 주가가 다소 조금 미진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통업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부진 자체가 지속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시장에 대한 트렌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오프라인 판매보다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쪽에 대한 매출 감소가 뭐 필연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뭐 그에 따라서 유통업이 보여줄 수 있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조금 정체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이마트를 필두로 한 유통업과 관련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영업점을 보유를 해주고 있는 유통업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요? 시장에 대한 침체 부분들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편의점을 구가를 해주고 있는 뭐 GS 리테일이라든지 BGF 리테일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었고요. 뭐 점포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출객 점포라든지 아니면은 가격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제 선반영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인데 최근
최근 들어서는 바닥을 좀 확인해주면서 빠르게 좀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좀 출시에 따라서 효율성을 좀 높여나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점수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고 되면 상대적인 비교를 해봤었을 때 마트를 운영을 해주고 있는 유통업보다는 오히려 이런 편의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내주고 있는 유통업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대적인 강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통업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오히려 편의점 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조금 더 선호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쁜 전략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기사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비가 엇갈리는 유통주라는 저희 주제를 다뤄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유통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프라인 매출의 움직임도 눈여겨보시고 또 편의점주를 특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HLB입니다. 오늘 HLB 관련주도 오늘 좀 뛰었기 때문에요.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장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조만간 회사 측이요, 임상 3상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을 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모였습니다. 자, 사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시장에서 반응을 쭉 지속적으로 했었는데요. 최근 사흘 동안 58%나 뛰었다라고 합니다. 리보세라닉과 관련해서 미국 FDA와 함께 사전 미팅 일정 등 인터뷰 관련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크게 반응이 된 모습이 오늘 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상한가 거의 끝트리 부분에서 안착이 되면서요. 오늘 결과적으로 38,700원 올랐네요. 167,8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빅 종목 하나 가지고 오자면 바로 남영비비안 아닐 수 없겠네요. 자, 62년 업력을 지닌 국내 토종 여성 란제리 기업입니다. 이 남영비비안을요, 자, 쌍방울이 사실상 인수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상 시장의 분석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남영비비안이 지분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요, 쌍방울 광림 컨소시엄을 선정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크게 급증의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장 종가 보실까요? 역시 장 막판 들어서 상한가까지 안착한 모습 확인이 됐고요. 오늘 장에서 6,150원 오르면서요, 26,8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위닉스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장 사실 위닉스 왜 나왔지 하실 때 이제 미세먼지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떠오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 미세먼지가요, 다시 농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또 마스크 관련주들 오늘 좀 일제히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공기청정기 제조업체인 위닉스 한번 보실까요? 오늘 장 초반부터 크게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되면서요. 오늘 27,900원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네요. 오늘 4%대 강세 보이면서요. 27,5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스크를 해야 될 때가 온 모양입니다. 자, 이어서 쌍용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가요, 부진한 올해 3분기 실적 공개를 했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건데 이틀째 연속 52주 신저가를 새로 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쌍용차가요, 11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좀 기록했는데 이게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영업 손실이 1천억 원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 자동차 시장 수요는 줄어드는데 경제는 심화되고 있으니 어떻게든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영업 손실액이 조금 젖어들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5% 가깝게 빠지면서요, 쭉 하향하는 모습이 그려졌던 하루였습니다. 2,52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니커 FNG인데요. 자, 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요, 충남 아산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AI 항원이 검출됐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슈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요, 닭고기 관련주들이 움츠려든 하루였는데요. AI 확산 우려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에 마니커 FNG 역시도 개장하고 나서 뚝 떨어진 모습으로 개장을 시작했고요. 오늘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이어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12.73%까지 빠지면서요, 12,0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장을 움직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HLB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남영비비안도 쌍방울과의 또 협업 소식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위닉스 상승을 했고 쌍용차는 연속적인 적자 이슈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확산 우려로 인해서 마니커 FNG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정말 궁금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전문가님들은 어디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먼저 강영균 전문가님, 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선택한 종목은 위닉스라는 종목을 특징적으로 뽑아봤는데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미세먼지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보면은 한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봄까지 미세먼지가 되게 강세를 부리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뭐 대기 순환이 잘 됐던 우리나라의 기후가 가을이 되면서 청명한 하늘이긴 하지만 대기 순환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서 중국에서 발생된 미세먼지들이 갇혀 있는 형국입니다. 그게 겨울에는 특히 심하고요. 그래서 이제 봄까지 계속 이어지는 형국인데 그에 따라서 작년부터 그리고 재작년에도 물론 그랬지만 계속 가을 시즌부터 겨울이 지나 봄까지 가는 부분에 그 공기청정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그거에 관련된 수혜들이 많이 수혜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위닉스 같은 경우는 10월 한 달이죠. 예, 9월 달에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0월 한 달,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25,000원을 돌파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한 달 동안에 한 36%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세먼지가 뭐 주의보가 발생되지도 않고 그렇긴 했는데 벌써 36%가 올랐다는 거는 작년에 그전에 선례를 봐서 많은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해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해 보실 때 저희가 신규 투자는 물론 가능합니다만 지금 36% 정도 올라간 상태니까 조금 더 조정 공만이 이제 왔을 때 한 26,000원 이하, 24,000원 사이 그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해보신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44,000원이라고 해갖고 3일이 추우면 4일이 그러니까 4일이 따뜻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요새는 그렇지 않은 모습인데 4만일 때 바람이 세게 불어서 미세먼지 같은 것도 많이 걷어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서 요새 그 환경 문제 때문에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겨울에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뭐 경보, 주의보,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6,000원에서 24,000원 정도 사이에서 조정 국면일 때 접근해 보신다면 추가적인 상승에서 전고점인 33,000원까지도 물론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추워질 때까지 가져가신다면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특징적으로 뽑아왔습니다. 네, 이제는 서랍장에 고이 놔뒀던 마스크를 꺼낼 때가 됐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나오고 있는데 자 추워질 때 더욱 상승을 주가도 하기 때문에 조정 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최영동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양봉으로 좀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해줬던 쌍용차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4.9% 2,525원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뭐 최저가를 계속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분기 영업 손실이 한 1,052억 정도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분기 연속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신저가를 계속적으로 좀 갱신을 해주고 있는데 실적 시즌 도래하게 되면 좀 통상적인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항상 있을 법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실적 발표를 해주고 나서 주가가 뭐 낙폭이 좀 심했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이 됐든 아니면 이제 4분기 또는 이제 내년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주가에 대한 리바운딩이 일어나는 게 통상적인 모습들인데 이 쌍용차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 쌍용차가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쌍용차의 한 축을 좀 담당을 했었던 SUV에 대한 내용들일 것 같은데 SUV 일단은 뭐 티볼리라는 브랜드를 좀 만들어내면 일단은 기사 회생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줬었는데 차후에 우리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 메이커에서도 그와 유사한 차량들을 좀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새로운 전기를 좀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좀 부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다소 조금 지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일단은 매도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매수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타이밍 자체를 양봉은 그래도 좀 확인을 해주고 나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쌍용차에 대한 특징적인 투데이 합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11분기 연속 적자 기록을 한 쌍용차인데요. 신저가로 오늘 갱신을 했는데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여러분 휴일 잘 보내고 오셨나요? 월요일에 만날 수 있는 우리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지 저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머니W는 매일매일 승자가 공개됩니다. 승자가 발표가 되면 다음 날 열리는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무료 방송 함께하면 여러분 혜택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고 있거든요. 과연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추첨을 진행했고 지금 제 손에 당첨자가 있는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7733님이시네요. 럭키 숫자들만 딱 배열되어 있는 거 보니까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니W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지난주 월요일에 나왔었던 종목들 과연 일주일 동안 어떠한 움직임 펼쳐졌는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선익 시스템 가지고 와주셨던 최영동 전문가님 4.69% 오른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미스터블루를 가지고 와주셨던 강영균 전문가님. 와, 미스터블루가요. 10월 17일 고가 기준으로 8.37% 뛰어 올랐네요.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배를 들어라. 이번 주 우승자는 강형균 전문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 자, 이렇게 승자를 또 확인해 보니까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종목 더 기다려지고 더 궁금해집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나눌 종목들도 열심히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꼭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만날 수 있는 두 전문가님 나와주셨고요. 추세 추종 대시세 포착 기법 최영동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최영동 전문가 같은 경우는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바로 4글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쇄회로라고 되어 있죠. 인쇄회로 기판, 그러니까 PCB 기업인데요. 이 PCB 기업 하면은 이 종목 안 떠올려야 안 떠올릴 수가 없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스마트폰, 네트워크, 자동차, 반도체용 PCB를 다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고 쐐기 힌트를 드리면 땡땡전자입니다. 과연 이 땡땡에 들어갈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왜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투자 포인트 어떤 건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최영동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전문가님 또 나와 계시는데요. 메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 강영균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쉽게 알아맞추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 두 글자입니다. 이 두 글자에 대한 힌트를 드리면요. 항공기 도어 시스템에 있어서요. 국내 유일한 제조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동차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정말 중요한 힌트일 것 같습니다. 정부가 현대차와 손을 잡고 플라잉카를 제조하겠다, 플라잉카를 상용화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밝혔죠. 그 덕에 이 종목이요. 크게 올라왔었고 저희 머니W에서 투데이 핫 종목에서도 짚어드렸던 바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희 방송 쭉 보신 분들 그리고 지금의 시황을 쭉 보신 분들은 이 종목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강영균 전문가님과 함께 잠시만 기다리시면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영동 전문가와 땡땡전자에 대해서 먼저 스탁세일즈 시작할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즈인가? 스탁세즈 첫 번째 시간은 최용돈 전문가님과 함께할 텐데요. 정말 친숙한 그런 종목입니다. 바로 대덕전자. 9월 3일 날 강영규 전문가님께서 사실 추천을 해서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요. 이번에 또 최용돈 전문가님이 갖고 오신 이유는 아무래도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주 그리고 스마트폰의 핵심적인 PCB를 생산하는 회사잖아요. 특히 모바일 쪽의 수요가 많다는데 그만큼 수요가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전문가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한 차례 정도 우리 앵커님께서도 공부를 해보셨기 때문에 네. 그냥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지 말고 우리 네. 앵커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오늘자 1.85%의 좋은 흐름들 유지가 됐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9월 3일자에 나와가지고 종목을 좀 말씀드렸던 이후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좀 보시게 되면 거의 20% 가까운 상승세를 좀 보여줬어요. 네. 하지만 또 10월 달 들어서 가지고 또 횡보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9월 달에 매수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내가 다시 한번 좀 사볼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을 다시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반도체 PCB 그리고 모바일 PCB 쪽에 상당히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모바일 쪽에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모바일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약화가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뭐 그거는 뭐 사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의 모바일 생태계가 상당히 좀 많이 변화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아싸인사를 통해 가지고 5G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좀 해드렸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5G로 넘어오면서 뭐 상당 부분 기술력, 스마트폰 모바일 디바이스 자체도 기술력이 상당히 조금 집접돼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좀 많이 발전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와 더불어서 많은 신호들을 받아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PCB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좀 증가가 되고 있다.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모바일 PCB 쪽에서 38% 정도 좀 그 점유율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한 점유율 부분들은 다소 조금 감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동안에 이제 고사양에 대한 PCB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 대비 퀄리티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볼륨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안에서 변화되는 흐름들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바일 PCB에 대한 수요 부분들도 상당 부분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38%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모바일 부분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게 바로 반도체잖아요. 뭐니 해도 반도체 쪽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매출 지금처럼 계속 좋을지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반도체가 가장 좀 핵심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해주고 나서 가실적을 발표를 해주고 나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0.1% 가까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지속적인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해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에 대한 바닥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D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격에 대한 반등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서 언급드렸던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5G라든지 그리고 다음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DDR5라든지 계속적으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PCB에 대한 수요 부분들도 그에 따라서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수요 부분들도 그만큼 그에 따라서 수요가 좀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덕전자가 생산해주고 있는 반도체 PCB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모바일 PCB의 수요 감소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에 대한 감소 부분들을 이 반도체에서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모바일과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잘 이렇게 믹싱이 잘 되면서 밸런스가 맞춰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모바일 쪽도 안정적이지만 약간 수요가 못 미치는 부분을 반도체가 딱
메꿔주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호재를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통신 장비에 투자를 하면서 그에 대한 수혜를 대덕전자가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고 왜 받는지 전문가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대덕전자를 설명을 좀 드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전통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렸고 네. 대덕전자에 대한 상승에 대한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통신 장비에 대한 MLB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CB 쪽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생산 부분들이 좀 증가가 됐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산업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통신 장비 쪽에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만들어내주고 있는 회사고요. 반도체를 생산해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산업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발빠르게 좀 진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5G,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5G에 따른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와 더불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통신 장비용 MLB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동사가 생산해내주고 있는 멀티, 다적층이죠. 다적층. 네. 다적층 그 회로 기판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반도체, 모바일 쪽에 대한 PCB 그와 더불어서 앞서 언급드렸던 통신 장비에 대한 MLB에 대한 수요 부분들까지 계속적으로 좀 한 단계 정도 더 레벨업 된다고 하게 되면은 대덕전자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올해 초반에 보여줬던 가격 자체가 13,350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격 자체가 지금 11,000원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직전 고점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통신 장비에 대한 MLB 부분들이 네. 시장에서 뭔가 좀 크게 화두가 좀 돼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최종적으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은 통신 장비에 대한 MLB 부분이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 투자의 수혜를 받는 게 바로 대덕전자다. 그래서 아직은 이슈화가 아주 크게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슈화가 한 번 또 된다면 상승의 어떤 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투자 포인트 모아 첫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최영동 전문가께서 나와주셨고 오늘 들고 나와주신 종목은 다름 아닌 대덕전자였습니다. 여러분, 대덕전자 PCB 회사이기도 하죠. 과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판넬로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함께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같이 봐주실까요? 자, 대덕전자 사실요 모바일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수요가 전망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5G라든지 지금 전반적으로 이 모바일 관련해서 이슈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요즘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요즘에는 또 이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이 PCB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반도체 패키징 기반의 매출도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바일에서 부족한 수요는 반도체에서 또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사업 어떠한 부분에서 영위하고 있는지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서요. 이 통신 장비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대덕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혹시 눈 잘 보이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기 아주 볼드 처리를 해놨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투자를 통해서 MLB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기사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최영동 전문가께 제가 질문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 전문가님, 예.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동의하시나요? 아니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나 부끄럽습니다. 아, 네, 부끄러운 최영동 전문가님, 제가 차트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차트를 보니까요, 아이고 대덕전자가 지금 슈르릉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간 것 같아요. 고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고점이면 뭔가 다가가기가 무섭더라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때쯤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자리를 하거든요. 너무 고점인 것 같다라는 의견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주가가 고점이라는 부분들은 펀더멘털 상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로 저희가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주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5%에 대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꺾여내야 된다. 쉽게 말씀해서 시장에서 좀 자유도가 좀 높아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좀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3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또는 이제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였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수준 자체를 실적에 맞춰주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4분기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4분기에 과연 기저효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4분기 실적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느냐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투신권에 대한 움직임들이 9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 기관의 개인 쪽에서 15만 주 던졌던 물량 자체를 외국인들이 오늘 16만 주, 16만 거의 17만 주로 지금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3분기에 대한 우려되는 실적보다는 오히려 4분기 그리고 2020년도 1분기 실적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주가에 대한 높았던 부분들은 수급으로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에서 오늘 요거에 대한 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4분기 실적 예상은 못하지만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도 지금 수급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언제 잡느냐 이것이 정확하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가격 전략을 알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11,000원대에서 종가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윗꼬리도 상당히 좀 많이 달려있던 상태인데요. 일단은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로 봤었을 때 IT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해외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조금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에 연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내일자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5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1,800원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목표치는 일단은 급락하기 이전에 첫 번째 걸렸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보여줬던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2,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일단은 일주일짜리의 수익을 한번 누려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21선, 60일선 자리, 그러니까 60일선 이평이 자리 잡고 있는 10,000원대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게 되면은 적절하게 저희가 일주일 스윙으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가격 전략이라고 생각이 좀 드니까요. 이 부분들 꼭 체크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내일 시초가보다는 5일선을 두고 이제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묶어서요. 두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네, 대덕전자 다시 한번 한 판에 정리를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저희가 정말 친절한 방송이죠. 함께 보시면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모바일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수요가 전망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이 모바일 안정적이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게다가 삼성전자가 통신장비 투자를 한다니까 당연히 대덕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11,000원이었는데 살짝 아래 하방으로 치해서 1,800원 부근에서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요. 1차적으로 12,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10,000원입니다. 일주일 단위 이렇게 좀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목표를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반도체 부분의 꾸준한 매출 증가와 또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을 대덕전자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즈인가 스탁세이즈 두 번째 시간은 강영균 전문가님과 함께할 텐데요. 자, 오늘의 우승자 종목 기대가 되는데 그 전에요. 썬데이 토즈에 대한 리뷰 종목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예,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리뷰를 하면서 이 가격이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얼마의 가격을 드렸냐면은 18,000원을 이탈했을 때 한번 매수해 보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 바로 그 다음 날도 그렇고 1,700
17,950원을 찍고서 반등하는 모습 보입니다. 그러면서 18,000원을 매수가로 잡았을 때 30%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그 정도면은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다시 또 조정 구간이긴 한데 지금 이제 수익 익절하신 분들은 조금 더 조정이 있을 때 그다음에 다시 들어가신다면 또 추가적인 수익을 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썬데이 토즈 보유자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스탁스에즈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셈코입니다. 항공기 부품 제조하는 회사라고 알고는 있는데 최근에 또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해서 꽤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이 새로운 사업이 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셈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항공기 부품주 중에서도 그 문을 만드는 회사죠. 근데 네. 이게 이 문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 5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 중에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국내 유일 회사. 예, 그래서 네. 러시아에도 수출하고 그리고 미국의 보잉사 수출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실적이 잘 찍히고 그래서 상장을 한 건 아니에요. 네. 2017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해서 기술 특례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상장한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좋지 않은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그런 문을 만들다가 최근에 비행기 그런 문을 만들다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급등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때는 이제 뭐 대주주 변경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많이 급등하였었는데 그러면서 좀 주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가지 신성장 동력 사업이 되게 궁금한데 그게 뭐냐면 이제 무인 항공기라는 기술을 최근에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그 어디냐 국방부 쪽에다 납품을 하면서 실제 뭐랄까 그런 출시했던 전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주목해봐야 될 게 2017년도에 상장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2017년도에 신성장 산업인 드론이라든지 무인항공기 산업을 해갖고 출시를 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 아마 신성장 산업으로 새롭게 도약을 해보려는 그런 쪽으로 해보려는 그런 사업 취지에서 상장을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네, 일단 국내 유일의 항공기 도어 시스템 제조 회사라는 게 정말 매력적인데 그거 외에도 무인 항공기 드론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장을 한 것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최근에 17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차 산업부터 드론까지 육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미래차 경쟁력 1위 도전 정부 발표에 수혜주 찾기가 분주하다라는 기사가 떴고요. 뒤집어서 여기에 정부 드론 산업 키운다 17만 명 일자리 창출이라는 또 언급도 했는데 이 드론과 미래차 사업 관련해서 이 셈코가 수혜를 받는다는 이야기 정보를 살짝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전문가님? 예, 그렇습니다. 정보력이 뛰어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드론 사업 중에서도 드론 하면 그전에 강세였던 회사들이 뭐 제이시언 시스템도 있고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그 드론을 수입해서 이렇게 하는 회사예요. 주로 뭐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것들이. 근데 셈코는 자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출시까지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러게 이제 국가적인 국방 산업에서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민간 산업까지 들어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특징주에서 많이 뽑았던 것처럼 그 플라잉카로 인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뭐랄까 이렇게 수직 이륙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셈코가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서 올라오는 경우에 한 30% 정도 올랐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주가는 앞으로의 이 성장 동력에서 거의 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플라잉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좀 드론과 플라잉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생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미래적인 얘기 아니야 그러는데 지금 호주에서는 우버 아시죠? 우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플라잉카 시스템이 2023년에는 상용화되려고 해서 지금 출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론 산업도 되게 좀 생소하지 않아요. 아직은 먼 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드론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택배 시스템에서 벌써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곧바로 이어지려고 합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독보적으로 그런 플라잉카라든지 신성장 이제 미래차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셈코의 지금의 타이밍은 정말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emco가 미래차나 뭐 드론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뭐 이런 정보를 들어서 있는지 올해 들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매력적인 자리일까 아니면 더 떨어질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semco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한 500% 정도 상승했다가 지금 다 반납을 하고 주가를 바닥까지 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9월달 한 달 동안 바닥을 다졌는데 여기서 투자자들의 그런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9월달 들어서 외국인이 계속 들어왔다가 10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23만 정도 들어왔다가 지금 모습을 보게 되면은 다 나갔죠.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하지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많이 상승했다가 바닥을 다졌을 때 지금에서야 고개를 살짝 들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죠. 북한과의 관련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드론에 대한 항공기 규제가 많이 심했습니다. 그 무인항공 규제가 심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이제 신성장 산업으로 인해서 많이 규제가 풀릴 것이다라고 바라봤을 때 그런 걸 미래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가격은 많이 저가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자세하게 투자 포인트 모아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코 강영민 전문가께서 나와주셨고요. 들고 와주셨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샘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용어에 따르면요. 아주 친숙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항공기 문짝 만드는 회사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국내 유일한 항공기 도어 시스템 제조사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래차 관련해서 발전 전략 국가가 가져가고 있죠. 뭐 스마트폰, 업무 자동화 등등 모두 다 차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런 것에 있어서 이 샘코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게다가 주가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진입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가지고 와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전문가님 제가 이거 보니까 또 질문이 생겼어요. 아까 전문가님 메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신데 외국인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고 또 재무제표 보면 거의 적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두드립니까? 어떡합니까? 문짝 두드려요? 예, 문짝 두드려도 됩니다. 지금 샘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적인 분석을 봤을 때 재무제표 봤을 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많이 우려감이 있을 거예요. 상폐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측내 상장주입니다. 기술측내 상장주는 상폐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투자수도 충분하고요. 지금적인 바로 가격적인 접근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보다 좀 눌렸을 때 지금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한 3일선이 닿을 9,300원에서 한 매수 접근을 하셨으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7,600원에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바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9,300원 이하로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6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날아오를 샘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열정적으로 스탁세일즈 함께 해봤습니다. 또 내일 오전 9시부터 강영균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만 공개하시는 시크릿 종목 힌트 좀 알려주시죠. 예, 지금 제가 그 시크릿 종목은 최근에 많이 바이오질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헬스케어 쪽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원케어 토탈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성장이 더 뛰어나고 실적도 부분도 하반기에 더 늘어날 것을 보기 때문에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돼서 종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시크릿 종목과 또 여러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내일 오전 무료 방송도 참여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